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중구 청계천로의 화교 사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화교 사옥 건물에 도착해 보니 목조 건물 2층에서 화염과 연기가 상당량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건물 안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접근조차 어려운 거센 불길. 소방관이 물줄기를 뿌리자 자욱한 연기가 맹렬히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이 1층 공구 상가까지 태우면서 서울 도심은 검은 연기와 매연으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 즉시 저희 대원들이 1차 건물 안에 진입을 해서 그 안에 갇힌 분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곧바로 2차 진입을 시도하려는 순간 건물 정문이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된 잔해를 긁어내고 또 일부는 화재 진압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2차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건물 안에 진입을 해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불로 화교 사옥 1층 공구상가 18곳과 2층 쪽방촌 12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또 불길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쪽방촌 노인 2명이 숨졌고 60대 주민이 열상을 입는 등 모두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난 화교 사옥은 1920년대 목조로 지은 건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했는데요. 정확히 1년 전에 발생한 인사동 먹자골목 화재 역시 당시 건물 8개 동과 점포 19곳을 태울 만큼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인사동 화재 역시 건물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인데다가 다닥다닥 붙어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목조 건물은 연소 속도가 빠릅니다. 거기에 먼지가 있을 경우에는 먼지는 화재의 촉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약 2배 이상 빠른 연소 속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조 화재는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크므로 목조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화교 사옥 화재 사고는 안타깝게도 2명의 희생자를 냈는데요. 모두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쪽방촌은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작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조 건물이나 쪽방촌, 고시원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또한 평소에 자주 먼지를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소화기를 가지고 1차 화재 진압을 시도해야 하며 화재 진압에 실패할 경우에는 즉시 밖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에 신고를 하셔서 화재 발생이 됐음을 곧 알려야만 하겠습니다. 한 번의 부주의로 모든 것을 앗아가는 화재. 평상시 화재 예방에 신경 쓰고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관심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수상구조대원 2명이 강으로 뛰어들더니 배가 뒤집힌 곳으로 향합니다. 40대 남성이 한강에서 카누를 타다가 배가 전복돼 강물에 빠진 겁니다. 저희들 도착했을 때 그 1인용 카약이 전복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카약 위로 올려오려고 하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카약에 이제 얼음이 얼고 이런 물기가 있다 보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이제 소실되고 또 저체온증, 많이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잠시 후 뒤집힌 카누를 붙잡고 있던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추운 날씨에 젖은 몸,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두터운 담요로 남자의 몸을 감쌉니다. 일단 이제 저희들 이제 구조대원이 2명이 이제 입수를 해서 카약을 바로 세우고 구조를 했죠. 구조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떨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포로 이렇게 체온 유지를 하면서 구급대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사고 남성은 상태가 양호해 무사히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하마터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서울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휴식처 한강. 하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도 바로 한강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강으로 뛰어들어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20대 남성이 마포대교 북단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젖은 옷을 벗겨내고 이불로 몸을 감쌉니다. 남성은 구조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의식과 호흡 모두 양호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인 마포대교. 영등포 순환 구조대원들이 플래시를 켜고 강물을 수색합니다. 어두운 강물을 헤집고 다닌 지 30여 분. 이때 축 처진 한 남자가 물속에서 건져 올려집니다. 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인데요. 경찰은 투신한 남성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환사고는 물가 쪽에서 놀다가 미끄러져서 익사하는 그런 사고가 있고요. 또 보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먹다가 제가 교가까지 갔다 오자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 갈 때는 갔는데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서 지쳐서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안타까운 사고는 한 70~80%가 투신 관련 그런 건수거든요. 지금 작년보다 투신 관련 출동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한강에 투신할 경우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 물에 가라앉은 후 5분이 지나면 사람은 뇌사 상태에 빠지고 곧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특히 배나 등으로 떨어지면 내장이 파열되거나 척추 손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강 투신은 일찍 구조되는 경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큰데요. 최근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투신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순환사고를 예방하려면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해야 되겠고, 음주수영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는 손을 흔든다든지 해서 빨리 119에 신고가 되게끔 해야 되겠고, 그리고 투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가족을 생각해서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순환사고의 대부분이 투신사고라고 하는데요.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기 전에 딱 한 번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